안녕하세요, 신영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봤죠. 어, 7월 둘째 주, 7월 9일인가? 7월 9일 금요일 이후로 이제 그 수업이 좀 없다가, 어, 좀 없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없었죠. 어, 저는 좀 제법 쉬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쉬었더라고요. 일주일 쉬고, 이제 오늘이 7월 21일인가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8시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래학원에 있고요. 미래학원에서 이제 세무사 강의는 다 마감을 했는데, 이 재경관리사를 제가 이제 조금 찍기로 해가지고, 재경관리사 이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세포팍 관련된 제 생각을 또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세포팍은 암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아니면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개념 이해로 끝을 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암기를 해야 되는 암기 과목이냐, 요 논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제가 이제 선생으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의 합격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세법학은 제가 봤을 때는 암기 과목이 맞다라는 겁니다. 비단 세법학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세법학뿐만 아니고 모든 그 시험 과목 있잖아요. 재무, 원가, 그다음에 뭐 세무회계, 그리고 세법학. 하다못해 이제 1차 과목에 있는 재정학이랑 그 선택법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시험 통과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 통과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본질적 중요한 건 암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고 암기는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암기되는 부분이 있겠죠. 암기되는 뭐 개념이 머릿속에 쫙 박혀 있으면 그런 메커니즘 아니면 그런 법리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담겨 있어 가지고 이제 누가 물어봐도 이제 그런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암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뭐 논문 쓰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물어봤을 때 어떤 참고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고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는 그냥 시험에서 주어진 그런 물음이라든지 그런 문제, 그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확한 단어, 정확한 문장을 꺼내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필기를 그 서술을 해주는 그런 시험이다 말이죠. 뭔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뭐 법전이라도 주어진다면, 법전은 외울 필요 없겠죠. 그냥 법에 있는 내용만 머릿속에 개념화 잡혀 있으면, 그럼 잡혀 있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법령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옮겨 써가지고, 정확한 법령은 그 법전에 있을 거니까 그걸 정확하게 옮겨가지고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시험은 특히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암기가 되지 않으면요, 정확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저보고 이제 시험을 치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개념 정리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을 거고 여러분들보다도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시험을 쳤을 때 누구 점수가 더 좋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사실상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자신이 없는 거지. 이유는 저는 암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암기를 안 하고 그냥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늘 고민을 하고 그 개념을 조금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제 목적은 이 토시 하나, 여기에 있는 뭐 법령에 있는 토시 하나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기 뭐 판례의 그 문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할 목적은 아니죠. 저는 그런 목적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거를 텍스트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 좀 딱딱하고 어려운 텍스트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쉽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암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만약에 저보고 2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법령을 한번 써봐라, 암기해서 써봐라, 머릿속에 있는 걸 써봐라고 했을 때는 저도 버버대요. 막
뭐 실질 과세는 이렇게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말이죠. 그거는 제가 각을 잡고 진짜 이거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암기를 하겠다라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인출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느낀 거는 언제 많이 느꼈냐면, 특히 이제 그 욕망의 세포파악을 하면서 강제 암기를 시켰잖아요. 강제 암기를 시켰는데 이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서 제가 많이 느꼈던 그런 겁니다. 공부를 조금 오래 했다는 건 남들보다 좀 많이 봤다 이 말이죠. 많이 보고 개념도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고, 내용 자체도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한번 다 들어본 내용이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말로 그냥 이렇게 구술로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도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그거는 이런 개념이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한번 써봐라. 실제로 이게 법령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한번 암기해서 써보라고 하면은 또 잘 못하세요. 힘들어 하십니다. 단어가 잘 암기가 안 된대. 내용은 안 돼요. 자기는. 내용은 아는데 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아는 문제예요. 아는 문제고 본인 나름대로 잘 쓰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쓰고 나왔겠죠. 나왔는데 거기 안에 있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표현이 들어갔느냐? 그러진 않아요. 왜 제가 정확한 표현이 계속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리냐면, 법은요, 그 단어 하나, 그 조사 하나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엄청 바뀝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열거되어 있을 때 이렇게 세명을 열거했는데 만약에 끝에 등을 붙인다든지, 등을 붙이게 되면 그거 세명이 열거주의가 아니고 예시주의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거주의와 예시주의는 엄청 큰 차이예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어 하나, 등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의미가 이렇게 확 바뀐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학생분들한테도 조금 힘들지만 법에 있는 내용, 법에 있는 워딩을 그대로 쓰셔야 되는 게, 그런 다른 의미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도와 그런 다른 의미로 그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그런 오류 혹은 그런 위험을 조금 줄이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조금 그 암기에 조금 어려워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그 암기를 그래서 꼭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했던 부분을 이제 이렇게 답안지에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전에는 암기라는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되고요. 그 암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워딩으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개념 공부보다 암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개념 공부하고요, 암기는 같이 가는 게 맞아요. 다만 개념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암기된다, 그게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념 공부는 개념 공부고요, 암기는 또 다른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하셔야지만 시험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개념 공부는요, 제 생각에는 암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근본적 목적은 암기라고 보셔야 돼요. 됐죠? 왜냐면 그냥 내용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고 암기를 하라고 하면 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힘들고 그거를 또 잘 암기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 문구들이 이제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그 와닿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은 다 그냥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개념은 암기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순서는 당연히 개념 공부가 먼저 순서가 돼야 돼. 그래서 개념 공부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암기를 각 잡고 하시고, 그리고 그 암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또 내가 개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개념을 다시 공부해서 다시 암기를 할 수 있는 그 선순환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암기를 각 잡고 할 수 있고, 그 암기를 계속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인출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세법학은 뭐 저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수험생활 할 때 세법학뿐만 아니고 재무회계나 원가 그다음에 세무회계도 내가 꼭 암기해야 하는 산식이라든지 뭔가 이런 그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노트에 따로 정리해가지고 암기를 계속 했거든요.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목적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 암기를 해야 되는 게 그 근본 전제로 깔려 있다라는 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특히 세법학은 논술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단어 자체라든지 단어의 무게를 느끼시고 그것을 자기 거화 시켜서 꼭 내 암기를 해야 되겠다.